자, 수도작의 경우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수도작은 특이성이 있어요. 뭐냐면 밭작물 같은 경우는 보통 이 비료양을 적게, 그리고 질소도 낮은 거, 여기서부터 점점 올려가면서 배양을 하잖아요. 들어가는 비료양이 점점 늘어나고 질소도 점점 높아지고 이런 식으로 배양을 하잖아요. 근데 수도작은요, 그것하고 완전히 반대입니다. 수도작은 처음에 비료양을 많이 넣고 질소 높은 걸 넣어요. 그리고 가면 갈수록 이게 떨어집니다. 반대로. 양도 떨어지고 질소 함량도 떨어지고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밭작물 배양 방법하고는 완전히 반대네요. 왜 그러냐면요, 수도작은 처음에 분홀기예요. 분홀기. 조그마한 모를 이양을 해놓으면 그게 이렇게 분홀이 되고 키가 확 커야 되거든요. 분홀기 때 빨리 키워야 돼요. 그래서 이 처음부터 배양을 강하게 가는 것이죠. 자, 보도록 할게요. 자, 분홀기, 그 다음에 출수기, 등수기, 결실기, 이 네 단계로 저는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여기서 더 세분할 수도 있어요. 근데 이제 KM에서는 이렇게 네 단계로 나눠볼게요. 분홀기, 출수기, 등수기, 결실기. 자, 분홀기 때는요, 질소가 높은 비료를 맥시멈 2kg까지 넣는다라는 거예요. 2kg까지. 이렇게 해서 배양을 하세요. 자, 125리터 한 키트를 배양을 하시면요, 밭작물에서는 500평 정도에 적용을 하는 거잖아요. 근데 수도작에서는 1000평 정도에 적용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수도작에서는요. 자, 다시 한번 한 키트 125리터를 배양하면 수도작에서만큼은 1000평에 적용한다. 이렇게 여러분이 보십시오. 밭작물은 500평에 적용한다. 이거지만요. 자, 이렇게 배양을 해서 1000평 정도에다 살포를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출수기, 등수기는 같아요. 같은데 이때는 질소가 낮고 인산칼리 높은 비료로 양도 1.5kg로 조금 줄였네요. 분홀기 때는 2kg이지만 조금 줄어들었죠, 양이. 네. 자, 출수기. 이제 분홀이를 해서 위에 수술이 나와야 되겠죠. 그 다음에 등수기. 나달이 맺혀야 되겠죠. 많이 맺혀서 커야 되겠죠. 그래서 수술이 잘 나오고 나달이 잘 맺히게 유도를 하기 위해서는 이제 질소를 좀 낮추고 인산칼리 높은 걸로 가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1.5kg만 넣어서 배양을 하시다 이겁니다. 네. 자, 결실기. 결실기는요, 이제 나달 맺힌 게 미질이 좋아지면서 싹 익어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때는 질소가 낮고 칼리만 높은 비료로 가도록 하신다라는 거죠. 질소는 낮고 칼리만 높은 비료. 자, 1kg만 넣으시도록 하십시오. 자, 좀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처음부터 강하게 했다가 점차 떨어지는 곡선, 지금 그렇게 보이시죠? 네, 이렇게 배양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수도작에서는요, 한 키트가 1000평에 적용을 한다고 그랬고요. 그 다음에 적용하는 간격도 거의 한 20일에서 30일 정도에 한 번 정도라고 보시면 맞아요. 20일에서 30일에 한 번 정도. 그러면 6, 7, 8, 9 정도죠. 그러면 작기 동안 한 4번 정도 한다고 보시면 되겠네요. 4번 정도. 근데 한 번 정도 추가를 해줄 수도 있어요. 그 한 번 추가가 언제냐면요, 모를 이양을 하기 전에 논에 뭐 썰어질까지 다 끝나고 논물을 가두겠죠. 그러면 논물을 가두는 상태에서 이양 전에 논물에다 부어주는 작업을 한 번 할 수가 있습니다. 논물에다 부어주는 작업. 자, 이건 왜 하는 거냐? 논에 이제 어떤 거름도 들어가고 뭐 로타리하고 썰어질해서 논물 채워서 하겠죠. 그러면 이양을 했을 때 어린 모가 뿌리도 활착이 잘 되면서 양분을 잘 흡수하고 안정이 되게 하는 어떤 그런 방법이에요. 그래서 들어갔던 거름도 좀 부숙을 촉진을 하면서 양진의 대사물질을 공급을 해주기 위해서 논물에다가 KM 배양액을 부어주는 작업을 한번 할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것까지 한다고 하면 5번이 되겠죠. 예, 이양전에 한 번, 그 다음에 6, 7, 8, 9 이렇게 하면 토탈 5번 정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4번에서 많게는 5번 정도 이렇게 할 수 있다라고 여러분이 참고해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살포하는 방법은요, 원액으로 갖고 하기는 좀 그 양이 적으니까 좀 어렵고요. 물하고 조금 희석을 하는데, 밭작물에서는 그 비대기 때 이 희석 기준이 1:10이었잖아요. 근데 수도작에서는 1:3 정도로 희석을 하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1:3. 원액이 1리터면 물은 3리터란 이야기잖아요. 그러면 125리터를 배양했으면 3이면 375리터. 2개 섞어 놓으면 물량이 총량이 한 500리터 정도 되겠네요. 이걸 가지고 1000평 정도가 살포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동력 분무기, 이제 이 면적이 적으신 분은 동력 분무기 같은 걸로 살포를 하시면 되겠죠. 근데 이제 면적이 대단히 수도작이 전문이신 분들은 보통 몇만 평 하기도 하고 뭐 10만 평이 넘기도 하고 그랬잖아요. 이런 대단히 면적을 동력 분무기로 살포를 하고 다닌다는 것은 너무 많은 시간이 소요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럴 경우에는요, 연합체를 좀 구성하시는 게 좋아요.
이웃 농가들하고 연합을 한다든지 아니면 우리 마을을 통째로 연합을 해서 공동 배양을 하고 공동 살포를 할 수 있도록 한다든지 또 단지 친환경 단지라든지 이런 식으로 단지별로 딱 한다든지 배양을 공동으로 한다든지 이런 방법이 있는데 그렇게 공동 배양을 하시고요. 살포도 공동으로 하시는 거예요. 뭘 이용하냐면 광역 살포기를 이용하는 겁니다. 광역 살포기. 이런 거 있잖아요, 여러분. AI 같은 거 질병 오면은 강둑에서 이렇게 대포 같은 걸로 차량을 이동하면서 확 쏴대는 거 있잖아요. 이게 광역 살포기예요. 이걸 임대를 하면 이 광역 살포기 기사들이 지정된 논에 가서 확 품어줍니다. 그러면 일이 아주 쉬워지겠죠. 네, 그렇게 연합체를 구성해서 공동 배양, 광역 살포기를 빌려서 공동 살포 이렇게 하시면 수도장에서도 굉장히 손쉽게 수월하게 효과성 있게 이렇게 하실 수 있겠다라는 말씀 참고적으로 드리고요. 결과적으로 수확량 증대, 미질 향상 이런 것들을 가져올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